통계는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37.58%가 아니라 과반수가 넘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과반수가 넘는다.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 살고 있냐? 여기 지금 가림봉동, 대림동 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이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전혀 문제가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한국에 살고 계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 한국에 30년, 40년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왜? 왜? 이상한 법무부의 장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한국에 30년 동안 거주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60, 70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교회 제동포 모국 귀환권 학대. 한국에 돌아 있는 동포들, 노인네들 한국에 돌아서 청춘을 바쳐서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뼈를 부숴가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뭐 한국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합니까? 다 똑같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평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으면 늙었으면 돌아가요 이제?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주권자 주제인가 뭔가 이상한 걸 다 집어내가지고 한국에 사시는 동포들 4년 5년 살고 나면 일단 영주권 받아.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2년 있거든. 그 다음에 국적 신청해. 그런데 영주권 받는 문턱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문턱이 있지만 제일 큰 문턱이 소득 아닙니까? 예. 한국 사람이 받는 GNI 평균 임금만큼 받아라 라는 건데 그게 월 400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 평균 소득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많이 있으세요? 세무서에 가면 월 400만 원 소득해서 세금 증명서 떼주는 사람 여기 뒤져보십시오. 몇 명이 되는지. 평균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영주권 못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썼던 건 그래도 열심히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F4로 사시는 동포들한테 영주권 전수주의 이거 하지 말자. 영주권 전수주의 왜 했는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5년만 살게 되면 무조건 국적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일반 귀화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뭐 아직도 한국에 뭐 대해서 잘 모르는데 5년 됐다고 국적 신청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영주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가 이 국적 신청해라. 그런 얘기인데 한국에 30년, 40년 사신 동포들 원래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조선말 잘 하던 동포 김치 된장 담은 어떤 분이 한국에 대해서 살면서 영주권 전체 유효가 필요합니까? 그럼 왜 필요합니까? 일반 외국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걸 굳이 여기다 우리한테 갖다 붙이죠? 제일동포청의 출범에 저음해서 지역사회의 밀집거주지역의 주민으로 거주하는 제한동포의 지역사회 주요 통합과제를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입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은 따라서 쉽지 않은 사회 통합 과제를 안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사회 통합시키는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37.8%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법무부 통계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주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의 37.58%가 아니라 과반수가 넘는다.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과반수가 넘는다.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 살고 있냐? 여기 지금 가림봉동, 대림동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다. 이 현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전혀 문제가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시군구를 붙여보면 우리 동포 비율입니다. 충남 12만 7천, 경기 72만,
제주 30만 4천, 서울 46만 5천, 인천 13만 해서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 규모가 외국인 근로자로서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또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나타나 한국에 단기간 체류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이미 주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주목할 관점은 국내 체류 재동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 감소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007년 3만 4천 명에 불과하던 재동포 거주 신고자는 2011년 단지 한 4, 5년 만에 13만 5천 명, 2013년에 23만 3천 명, 2015년에 32만 5천 명, 2017년에 41만 3천 명, 그리고 2022년에는 78만 명. 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가 지금 한국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동포들 78만 명, 이들 중에 상당수가 나이가 드신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에 살고 계신 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 한국에 30년, 40년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왜? 왜? 이상한 법무부의 장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한국에 30년 동안 거주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60, 70 들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동포 포용 정책으로 동포들이 재동포 체류 자격 및 영주 자격 등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면서 동포의 국내 정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재동포 체류 자격이 재동포 체류 자격이 동포의 국내 장기 체류를 견인하면서 체류동포 규모 증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동포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이 또한 동포 체류의 규모의 급증과 장기화에 따라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사회 경제적 저변 계층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포 이주민의 사회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단순 노무 저임금 시장에 가도록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돈 좀 벌어서 내 집 사고 좀 좋은 차 하나 사고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 걸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이 아까 보니 205만 명이 된다고 그러지만 어느 나라의 어느 국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뭐 가게 식당도 만들고 자기 사업도 하고 하는 외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국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문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네. 국내 체류 동포들이 체류 외국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압도적인 체류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다문화가족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 편중되어 있으며 각 부처별로 매우 분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포의 사회통합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동포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 신분을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취업 및 국내 생 한계 동포 경제활동 36개 단순 농업종에 가서 일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문제죠. 뭐 18세 이하로 18세 뭐 H2 취업 연령 완화 정책의 성과고 뭐 법무부는 25세 동포 25세 H2 비자 받았던 걸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언제부터 2018세로 낮췄어요. H2 비자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잘했다고 막 떠벌리더라고요. 떠벌리긴 뭘 떠벌려요. 시행 전에 18세 이하로 살고 있는 우리 동포 7,697명이었는데 시행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8,946명. 별 차이 없어요. 떠올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책을 뭐 자기는 홍보하지만은 이로 인해서 18세로 낮춰서 이로 인해서 동포들이 혜택 본 거 없다. 아직도 H2 비자로 사는 동포들이
F4로 갈아타려면은 동포 기능사 자격취도 아주 이것저것 학원들 많이 있죠. 예.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 놔가지고 돈 100만 원씩 가가지고 고생하고 해야지만 F4 비자 받고 하도록 있습니다. 받고 타고 나면은 그러면 그 전에 하던 일 H2 비자에서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돼 있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일 F4로 갈아타고 난 다음에 이걸 취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려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법무부에 물어봐도 잘 몰라요. 출구에 물어봐도 지네들도 말하는 지네들이 만들어놓고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 동포사회 통합 인프라 문제. 생활 환경이 열악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 거주하여 체류하고 있으나 동포 정책 전담 부서의 미비와 아까 전에 우리 김정용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에 동포 정책과 만들어서 제가 그 과정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제가 뭐가지 잘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동포들이 한국에 계속 들어왔어요. 제가 뭐가지 잘릴 때만 해도 한 30만 명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현재 그 2배로 늘어났어요. 더. 그런데도 법무부에는 동포 정책과가 없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왜 법무부에서 동포과가 있다가 그것이 폐지돼버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10몇 년 동안 계속 왜 없는지 아세요? 이번에 제외동포청을 만들어주신 외교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에 대해서 전담부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싫어합니다. 외교 마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근본적으로 제외동포청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동포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 77만 7천 명, 국적 따신 분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지금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전담부서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예산도 못 만든다. 그러니까 사업도 없다는 얘기죠. 법적 근거, 제외동포법,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주의에 관한 법률, 법에 없습니다. 그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제한외국 처분 기본법이라는 그 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름은 제외동포법, 제한외국의 처분 기본법 해라고 해놨는데 그 안에 동포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눈을 씻고 찾아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 얘기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근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제외동포 체류 자격증. 맨 마지막 줄에 제외동포 모국 귀환권 확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 노인네들, 한국에 들어와서 청춘을 바쳐서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뼈를 부숴가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죠. 뭐 한국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죠.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평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일을 했으면 늙었으면 돌아가요 이제?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영주권 전주주의가 뭔가 이상한 걸 그딱 집어내가지고 한국에 사시는 동포들 4년 5년 살고 나면 일단 영주권 받아. 그 다음에 영주권 받고 난 다음에 2년 있거든. 그 다음에 국적 신청해. 그런데 영주권 받는 문턱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문턱이 있지만 제일 큰 문턱이 소득 아닙니까? 예. 한국 사람이 받는 GNI 평균 임금만큼 받아라 라는 건데 그게 월 400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 평균 소득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많이 있으세요? 세무서에 가면 월 400만 원 소득해서 세금 증명서 떼주는 사람 여기 뒤져보십시오. 몇 명이 되는지. 평균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영주권 못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썼던 건 그래도 열심히 잘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시는 F4로 사시는 동포들한테 영주권 전주주의 이거 하지 말자. 영주권 전주주의 왜 했는데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5년만 살게 되면 무조건 국적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일반 귀화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뭐 아직도 한국에 뭐 돼서 잘 모르는데 5년 됐다고 해서 국적 신청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영주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가 이 국적 신청해라. 그런 얘기인데 한국에 30년, 40년 사신 동포들 원래 여기 오기 전부터 우리 조선말 잘 하던 동포 김치 된장 담은 어떤 분이 한국에 대해서 살면서 영주권 전체유예가 필요합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일반 외국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걸 굳이 여기다 우리한테 갖다 붙이죠? 동포 비자 정책. 아직도 10만여 명의 동포를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취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사천 총량제라든지 이상한 거 갖다 붙이고. 그것도 H2 비자도 사천 총량제라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럼 10만 명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비자 신청할게. 가면은 좀 이따 와. 그래요. 연도별로 순서를 더 정해놨어요. 네. 그래서 자기 순서 기다려야지. 1년, 2년 기다려서 자기 순서 되면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동포에 대한 빈식 개선 추진.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한잔 먹고 객기 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옆에 한국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중국 동포예요. 문제가 일어났다면 조선족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8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가 인간성이 아주 별로 그저 그렇고 범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 문제의 주범은 바로 한국 정부에 있다. 한국 사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나빠지는 인식을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없다. 얘기죠. 우리 다 같이 포럼이나 우리 김동훈 우리 센터장님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뭐 발이 부르터라 목이 터지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참 그야말로 예산이 부족하죠. 사업 부족하죠. 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